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두산 로보틱스 상장 전 큰손이 7조 베팅한 150배 성장 이 기업 단 한 주라도 꼭 사세요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방송하기에 앞서서 좀 먼저 안내사항을 좀 드리면은 제가 이제 당분간 2주 정도는 지금 뭐 할 것이냐, 저희도 얘기했다시피 정회원분들에게 허락을 맡았고요. 지금 거의 두세 배 수익을 많이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내일 9월 21일 지금 이 방송 업로드되는 이 시점부터 27일까지는 이번 연도 첫 여름 휴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새벽에 자료를 분석해서 다음날 아침에 업로드를 할 예정이에요. 되게 지금 뉴스가 조금은 늦는 것 같다, 이슈가 조금 어저께 아닌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방송을 듣는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뉴스라든지 이슈는 조금 늦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만 준비했으니까 믿고 시청해달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로봇주 같은 경우는 제가 과거에도 얘기했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3월달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소개를 시켜드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15배 이상 지금 상승하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셀바스 AI라는 종목 알고 계시죠? 역시나 이 로봇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 올해 초 1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이 셀바스 AI도 어떻게 된다? 자, 1월 달 대비해서 7배 이상 상승하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또 이제 TFE라는 종목, 역시나 AI 로봇 이 기업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3월달에 TFE를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 TFE 역시 어떻게 됐다 보시면은 소개를 시켜드리고 나서 3월달 기준으로 해서 지금 약 8배 정도 8배가 아니죠. 지금 약 6배에서 7배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제 퓨런티어라는 종목 역시도 국내 최초 로봇 기술 하면서 2월 달에 소개를 시켜드렸고 퓨런티어도 많이는 안 올라갔지만 지금 소개를 시켜드리고 2배 정도 상승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슈는 조금 늦는다는 느낌이 있을 수 있어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잘 매수한다고 하면은 150배 성장이 기대되는 그러한 종목에 대해서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두산 로보틱스 상장 전에 우리가 이걸 사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일단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두산 로보틱스가 이번에 무엇이 되었다? 공모가가 26,000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수요가 있다 보니까 26,000원 최상단에 확정을 해버렸고요. 그리고 언제? 21일, 22일 청약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요일과 금요일에 이제 또 청약을 진행하겠죠? 그럼 이 청약 결과에 따라서 또 뭐가 될 수 있다? 앞으로의 로봇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아니면 추석 전에 움직임을 보여줄 수도 있고 추석이 지나고 나서 뭐 할 수 있어요? 또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산 로보틱스 관련해가지고 이 청약 일정이 앞으로의 증시에 뭐를 가지고 올 수 있다? 다시 한번 로봇 관련되어 있는 테마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 상장 전에 사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특히나 두산 로보틱스가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이 뭐냐고 하면은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이 기업이 미래가치 모멘텀이 없다고 하면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근데 지금 뭐한다? 딱따블 여부에 관심이라고 하죠. 딱따블이란 건 말 그대로 공모가 대비 이제 상장했을 때 400%까지 한 번에 다이렉트 상승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런 딱따블 여부에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보다시피 뭐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두산 로보틱스가 시가총액이 지금 이게 다 상장이 됐을 때 시총이 얼마 정도로 예상이 되느냐? 1조 6,800억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1조 6,800억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수요 예측 참여 금액이 얼마예요?
약 63조 원. 이게 예측이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까보면요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약 63조 원에 뭐한다? 최대에 달하는 올해 현재까지 최대 규모이기 때문에 이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기대감, 이걸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시가총액이 1조 6,800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보다시피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근에 이제 시총 4조를 돌파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로봇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 봤을 때 지금 시총 4조로 어찌 보면은 이 두산 로보틱스보다 더 커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우리 실적에 따른 모멘텀이라고 하죠. 우리 2차전지, 에코프로 막 이런 것들도 보면은 미래에 반영될 실적을 미리 지금 계산해서 끌어올린 거잖아요. 근데 이제 두산 로보틱스 매출이 빨간색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출이 파란색입니다. 이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배, 적어도 두산 로보틱스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실적만 본다 하더라도 4배 이상 더 많은 매출을 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사실 뭐예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더 시총이 컸으면 컸지 작을 수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도 봐도 두산 로보틱스를 시장이 기대하는 건 최소 4배 이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이 사실상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따따블이 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시장이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이 따따블이 되면서 동시에 또 뭐예요? 시총도 더 크게 날려버리려고 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에만 큰 손들이 얼마예요? 글로벌 큰손들이 이 상장에만 이 두산 로보틱스의 미래 가치를 보고서 뭐하겠다? 7조를 베팅했다는 거예요. 세계 최대 운영사인 블랙록도 두산 로보틱스 주주가 되기 위해 공모주를 받으려 줄을 섰다. 그러면서 지금 얼마? 두산 로보틱스 투자를 위해 7조 원 넘는 주문을 쏟아냈다라는 거겠죠. 그만큼 뭐다?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이 되고 나서 이 강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두산 로보틱스가 상승했을 때 시장에서 바라보는 건 뭐다?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상승과 함께 뭐 할 수밖에 없다? 증시의 상방을 기대해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두산 로보틱스 상장 전에 이 증시가 상방으로 흐름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후에 크게 날아갈 종목들,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지금 뭐 해봐야 돼요?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두산 로보틱스 상장 전에 어찌됐든 단 한 주로 사라는 게 그러한 이유고요. 자, 특히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이제 보면은 최근에 막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두산 로보틱스가 증시의 상방을 견인하면서 정말 로봇주들을 올릴 수 있을까요? 라고 의심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최근 뉴스를 봐도 로봇주들이 많이 약세였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하락 포지션을 좀 보이면서 많이 약세로 돌아서다 보니까 그 기대감 너무 앞섰나. 벌써 뭐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들 로봇주 장중 하락 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하락이 아니라 조정이라고 분명하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 사실 보면 아시겠지만 로봇주들이 하락을 한다고 했지만 크게 올라간 종목들이 하락을 했지,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은 뭐한다? 올라갔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송을 보시는 시점에서는 어제겠죠. 지금 제가 이제 20일 새벽에 방송을 찍고 있고요. 이제 오늘 방송으로는 21일 새벽에 걸어놓을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뭐예요? 어쨌든 보면은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CU박스가 뭐해요? 의료, AI, 물류, 로봇 등 전방 사업 다각화에 대한 모멘텀으로 장 초반 강세나면서 28% 급등 나왔죠. 이 CU박스도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제가 뭐합니까? 멤버십 방송에서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 소개시켜드리고 상한가 거의 나왔던 종목인 거는 비밀로 안 할게요. 안 할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CU박스가 움직이고 있는데 벌써 로봇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 거래량을 터뜨렸다라는 거는 지금 종목들이 실질적으로 뭐하고 있느냐, 로봇 관련되어 있는 시장이 형성이 되면, 테마가 움직이면 나 올라갈 거야 라고 말하면서 물량을 소화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CU박스가 앞으로 조정을 준다 하더라도 더 올라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당장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을 기대하면서 CU박스도 지금 자리에서 물량을 소화시키고 더 상방으로 올리기 위한 작업을 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는 거고,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4분기에 기대해봐야 될 건 뭐다? 당연하게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는 거죠. 자, 그런 문제는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살 때 과연 무엇을 살 것인가? 사실 시장 분위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뭐 로봇이 되었던지 제약이 되었던지 2차 전지가 되었던지 이 시장의 성장성, 전망성을 이야기할 때 어려운 게 단 1도 없어요. 어려운 게 뭐냐? 그래서 로봇이 간다고 하면은 2차 전지가 간다고 하면은 반도체가 간다고 하면은 그럼 나는 무엇을 사야 되는가? 그게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보는 게 최근에 많이 올랐던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포함해서 대다수의 오른 종목들의 공통점이 뭐냐? 바로 협동 로봇이라면 협동 로봇. 그래서 협동 로봇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를 테마를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볼 때도 그 다음 테마를 이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테마를 무엇으로 예상을 하고 있느냐? 자, 9월 19일자 뉴스죠. 뭐다? 협동 로봇 다음은 자율주행 봇이다. 자율주행 로봇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뭐라 했어요? 두산 로보틱스가 일단 상장이 되고 이거 모멘텀으로써 증시의 2차 전지가 아니죠. 로봇 관련된 모멘텀의 종목들을 또 끌어올릴 확률이 높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제 상장하고 나면 뭐 한다? 이제 상장을 나면 바로 이제 내년에 M&A를 진행하게 될 예정인데, 이 공모 자금을 통해서 M&A를 진행할 예정이고, 그 M&A 자금이 어디 기업으로 하느냐? 자율주행 로봇 및 기타 주변 기술 기업 인수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래요. 그럼 사실상 두산 로보틱스가 뭐예요? 자율주행 로봇.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을 투자하면서 협동 로봇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올랐죠. 그것처럼 두산 로보틱스가 뭐 한다? 자율주행 로봇을 인수합병을 한다고 하면은 자율주행 로봇이 다시 한번 강한 상승세를 가지고 가기에는 충분한 모멘텀이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게 두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장에 나오는 것을 봤을 때 네이버 같은 경우도 9월 20일자 뉴스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더 정확한 자율주행 로봇 가로 세로를 개발했다라고 하면서 11월 중에 뭐 하겠다? 오픈 데이터 센터 각 세종에 적용 예정,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 또 11월에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1월 이제 9월 당장 다음 달 10월이죠. 10월 11월 내년까지 넘어가면서 이런 기업들 간의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이 당연히 또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또 뭐가 있느냐? 여러 최근에 지속 뉴스가 나오고 있는 건데 9월 20일 뉴스입니다. 지금 뭐 한다? 드론, 로봇 배송 일상화를 4년 앞으로 이제 앞당기면서 유통업계 실증 사업의 속도를 내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드론 이런 로봇 이런 여러분들 알다시피 드론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뭡니까? 자율주행 로봇의 하나예요. 우리가 드론을 만드는 이유가 자율주행 로봇택시죠. 자율주행 로봇택시이고 로봇이 배송하는 것도 자율주행 로봇택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슈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자율주행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시장에 대한 산업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무엇을 예상해 볼 수 있느냐, 이 지금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도 뭐 한다? 자율주행이 손실이 나도 묵묵히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율주행 시장이 지금 이런 식으로 다가오면서 미래 시장 성장 규모만 얼마? 150배 고성장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갑자기 소리 나는 건 죄송합니다. 제가 카카오톡을 켜놨더니 카카오톡에서 음성 이모티콘 쓰면 이렇게 소리 갑자기 나오네요. 소리를 좀 끄고 잠시 종료할게요. 종료하고. 자, 어쨌든 그래서 미래 먹거리 자율주행 2030년도에 150배 고성장이 예상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시장 성장 규모가 굉장히 크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시장이 150배 성장하면요, 대충 매출도 정말 점유율만 잘 차지하면요
150배 그 이상도 따라잡을 수 있다고 분명하게 뭐 했습니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뭐 합니까? 손실이 나요. 자율주행 지금은 이게 상용화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손실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 이유는 그런 미래 성장성 때문이다. 근데 이게 현대차뿐만 아니라 누구도 한다. 현대차를 제외한 이 대기업들. 이미 미래 먹거리로 떠오른 물류 로봇 역시도 자율주행 로봇이죠. 그래서 이 자율주행 로봇으로 해가지고 러시 시작한 대기업들 이슈가 나오는 만큼 뭐 할 수밖에 없다.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들이 급등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요. 특히나 이제 아까 뭐예요? 아까 CU박스를 얘기는 하긴 했는데 또 급등했던 종목 중 이제 오늘 상한가를 갔던 종목 중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볼 때는 어제겠죠? 갔다가 빠졌던 종목 중에 라이콤이라고 있어요. 사실 라이콤 같은 경우는 6G 위성통신 관련되는 모멘텀으로 통신 관련 수혜로 오른다라고 하지만 이 통신 관련주들이 라이콤이 움직이는 이때는 안 움직였습니다. 그걸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오히려 통신 관련되는 모멘텀이 아닌 라이콤을 언제 제가 3일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릴 때 뭐 때문에 소개시켜드렸습니까? 분명히 자율주행 핵심 기술 부각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이미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 보면은 이미 로봇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들 아니면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로봇 그 종목들 보면은 이제 CU박스도 물류 로봇이 자율주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자율주행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사실상에 이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저는 향후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과 함께 하반기를 주도할 수 있는 거는 어찌 보면 자율주행 로봇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뭐 해봐야 되느냐? 이 150배 고성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핵심 기술을 우리가 또 매수를 해봐야겠죠. 필요한 것. 과연 자율주행 시장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석을 해봤을 때 제가 보는 건 뭐다? 바로 이거예요. 뭐냐? 최근에 이제 로봇 부품 관련되어 있는 기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많이 했는데 바로 자율주행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HD 고정밀 지도 활용이 불가피하다라는 거예요. 이 고정밀 지도를 통해 가지고 사실 여러분들 지금 뭐 합니까? 보통 내비게이션 이용하면요, 막 이게 어디라는 거야 생각한 적 많을 거예요. 그냥 대충 이렇게 해놓고 여기 그냥 도착. 그러니까 나는 어떤 건물을 찍었는데 그냥 여기 도착이라 해버리니까 내가 한참 찾아야 돼요. 거기 도착해서도. 근데 자율주행 로봇이 우리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보고 찾지 자율주행 로봇은 그냥 좌표대로 가는데 얘네가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못 찾는다고요. 그러니까 고정밀 지도라는 거는 말 그대로도 촘촘하게 더 해가지고 이제 더 정확하게 더 세심하게 지도를 세분화시켜가지고 더 정밀하게 정말 이 지역을 더 찍어줌으로써 그 지역에 배송이 될 수 있게 갈 수 있게 자율주행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게 필요한 기술이 고정밀 지도라는 거예요. 이 지도가 사실 자율주행 이 레벨 3, 4가 되기 위한 핵심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뭐가 합니까? 카카오 모빌리티도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이제 뭐 하고 있어요? 볼보라든지 벤츠도 계속해서 이제 이런 계약, 티맵과 계약한다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다른 이제 라이더, 센서 뭐 이런 것들 많이 봤다라고 하면은 감속기 이런 거 봤다고 하면은 이제는 무엇을 보자? 이제는 고정밀지도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싶은 종목이 어떠한 종목이 있느냐? 바로 이제 팅크웨어라는 종목이에요. 팅크웨어. 보면 일단 현대차와 협업 기대.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율주행 업체 중 저평가 매력이 굉장히 크대요. 그러니까 일단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싶고요. 자, 그러면서 이 팅크웨어가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가느냐? 자, 보면은 이 팅크웨어는 얘 기업 자체보다도 누굴 봐야 되냐고 하면요, 자회사예요. 자회사. 그래서 자회사가 아이나비 시스템즈라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국책과제 3건을 수행할 만큼 자율주행 모멘텀을 자회사를 통해서 가져가고 있는데 이 아이나비 시스템즈는 뭐 한다?
자체 고정밀지도 구축, 자율주행 솔루션 개발과 상용화를 준비하는 만큼 자회사를 통한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뭐다? 팅크웨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하방 추세 돌파가 나오고 지금 여기 저항 물량을 소화시키고 있죠. 그럼 이 구간대 여기를 잘 지켜낸다라고 하면은 해당 구간대 물량 소화와 함께 강한 추가 상방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팅크웨어 오히려 저가 매수로 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이 팅크웨어를 매매를 진행하겠다 하면 그래도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구간.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하신다고 하시면은 신고가 랠리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팅크웨어라는 종목 소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늘 말씀드리다시피 시황적인 부분에서의 종목 소개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시간이 당연하게 뭐한다?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2배고 3배고 10배고 올라가는데 이게 한 달 만에 수익이 나요? 그거는 진짜 저는 신이 아닌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시간이 걸려도 늘 가는 종목들만 소개를 시켜드렸거든요. 시간이 걸려도 보면 아시겠지만, 하지만 나는 이런 시간도 아까워요. 나는 매일같이 빠르게 수익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영상 하단에 뭐 하시라?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100% 무료로 무엇을 해드리고 있느냐? 이 매수매도 단타를 진행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뭐합니까? 강태공의 실시간 무료 단타라고 해서 X게이트를 5,200원 이하의 매수를 해가지고 5,800원까지 누구나 다 수익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X게이트가 아니다 하더라도 최근 매매 내역을 보면요, 꾸준한 수익을 챙겨주고 있는 거 분명하게 확인이 되십니다. 꾸준한 수익도 챙겨주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이 수익률 표를 봤을 때도 매일같이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100% 무료, 저와 함께 매매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니 100% 무료 리딩을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해달라? 영상의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모두들 안녕.